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분은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주에요, 일주일 동안 G7 국가들을 순방을 했는데 오는 5월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사전 조율을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영국 방문이 좀 눈에 띈다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번에 그 기시다의 순방이라는 것은 예, 12월에 일본에서 결정한 그 안보상 문서 있잖아요. 예, 방역 능력, 그렇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또 설명하는 그러한 그 순방 외교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이든 만나서 그것으로 다시 설명했고요. 예, 네, 그 중에서도 영국 방문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 이유는 영국하고 일본이 새로운 영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영일 동맹이요. 예. 예, 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 것 예, 같은데. 영일 동맹은 그 1902년이었죠. 예, 당시 남하하려고 하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하는 뜻에서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근데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뉘앙스가 여기 예. 풍기는데. 그래서 그 영일 동맹이 배경이 돼가지고 예. 1905년에는 카츠라 테프트 미리악 이게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서 예. 맺어졌지만 거기에 영국도 서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밀 협정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영일 동맹은 일단 1921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거의 100년 만에 부활을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일본 쪽에서는 준군사 동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은 아직은 자위대이고 완벽한 군사 동맹을 미국 이외하고는 맺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준군사 동맹. 그러면 그것을 그 이름은 일단 원활화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활화. 예, 예. 원활화. 영일 간의 원활화 협정. 뭘 원활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양국의 군대가 예. 일본은 자위대이지만 상대국에 자유롭게 거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무기의 교환라는 것도 대단히 그러니까 조르치아를 거의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사시에 하나의 군대로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본과 영국의 영국이에요. 군대가 유사시 하나의 군대로 네네네. 만든다고요? 네네네. 예. 아니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현재 그 아주 큰 틀에서는 아시아판 나토의 현성이 현성을 향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을 아시아 쪽에 끌어들이는 그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비슷한 그 원활화 협정 지난해에 일본은 호주하고도 맺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지금 자 그러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코드. 네 개 그러니까 나라.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이에요. 예. 그리고 오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카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국, 호주, 일본, 미국입니다. 이 오카스에는 영국이 들어가 있고 네. 호주도 들어가 있고. 오카스하고 코드를 그 확정하여서 거기에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한국 이런 것을 집어넣고 아시아판 나토의 기반을 만든다라는 그 사이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국도 들어갑니까? 한국도 들어가죠. 예. 확실하게. 예. 물론 한국은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치는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들어가냐 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죠. 분쟁이
러시아하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 거기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도 완충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이 이러한 군사 협력체에 혹시 들어간다면 거기에 상당히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또 예. 지역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인데요. 한국이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한 네. 국제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나 한국은 그 코드에 들어가는 것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 검토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특히 윤석열 정권은 코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기 제 때문에 기억에 지난 정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네네.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좀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나 코드라는 것은 네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 들어갈 틀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좀 어렵겠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코드라든가 오카스를 확대한 아시아판 예. 나토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그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굉장히 잘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증국 보위만이다. 민주당이 증국 보위만이라는 것을 오바마 때부터 강력하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증국 마지막은 그 러시아를 확실하게 견제하는 틀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세계 전략을 그미는 것은 미국은 민주당 쪽입니다. 예. 공화당은 오히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1대1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미국하고 북한 이런 식으로 1대1로 미국하고 이란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그 민주당이 되면 이게 집단적 그 안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가산 적극에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그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게 네. 미국이 이게 구상하고 있는 전 세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그 안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또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호주하고도 같은 것을 호주하고도 지난해 했으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군사적인 그 틀이 예.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미 동맹 그것만 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고 예. 한미 동맹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바이든 만났잖아요. 그렇죠. 키시다가요. 맨 마지막에. 예. 그런데 이번에 키시다가 4분 약속 시간에 늦게 갔대요. 예. 예. 그 보도가 됐는데 미국 대통령을 4분이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대요.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백악관 앞에서 예,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시다 측에서 4분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늦게 도착한 거예요. 늦게 와서 뭐 다시 안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바이든이 예. 그러나 잘 기다리고 잘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예. 그리고 아주 환영하고 예. 기다를 그리고 어깨동무하면서 이런 것은 그 역대의 일본 그 전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던 그러한 태도로 대환영을 한 거예요. 바이든이 왜 그렇게 기시다를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번에 안보 산문서에 대해서는 대소 필요한 그러한 언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70년 이상의 병화주의를 버렸다. 키시다는 그 비둘기파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맷바다. 키시다가 완전히 아베도 못했던 것을 했다. 키시다는 아베화가 됐다. 그런 식으로 아주 대소특필해서 대환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안보 산문서 안에 있는 내용중 미국이 가장 기뻐할 만한 내용은 바로 미국 무기를 그렇죠. 대량으로 구입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토마호크 500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토마호크라는 게 바로 이게 반격 능력
촉기지 공격 능력에 사용하는 그 순환 미사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시기야. 그 시크트마호크를 산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드는데 그 시기를 처분할 길이 없잖아. 그거 일본이 다 사주는 거야. 미국은 빨리 이 창고에 있는 이 구식 무기들을 해치우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그 역할을 해주고 예, 있네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돈까지 잔뜩 예, 주면서. 그리고 지금 토마호크를 순환 미사일이니까 이게 촉기지를 완전히 면치시키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전차력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위대가 완전히 미국의 하나의 무대가 되는 이러한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일 이게 군사동맹이 확실하게 일본이 미국의 마이너 리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확실하게. 아하. 사실상 미국하고 일본이 하나의 군대가 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더 더 그렇게 강력하게.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화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한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안보상문서에서는 공격 능력까지 이게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데요. 또 하나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은 실제로 적기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적극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륙하는 부분. 그럼 지금 자위대는 적국에 상륙은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겁니까? 미사일은 날릴 수 있어도? 물론 상륙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륙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조건. 그거는 어디까지나 방위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일본 방어를 위해서. 네, 그러나 적극에 상륙하는데 일본을 방어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왜 적극 그 남의 나라까지 상륙하느냐? 이거는 그 논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 헌법을 개정하여서 자위대를 전시큰 대로 바꾸기 이전에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미군 타라 일부의 부대가 들어가거나 그때도 미국을 돕기 위해서 그거밖에 못해요. 혹은 그 일본인을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본인 보호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저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철수를 잘 못했잖아요. 그거는 거기 미국이 지키고 있는 일부 거기 공항에서만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헌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완벽하게 구출 작전에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서 뭐 몇명 완자왕 해가지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그것도 그냥 구출한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달려온 사람 와서 그냥 싣고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였잖아요. 그거는 일본 헌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일본 직격에서 헌법 개정에서 조금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가요. 기시다하고 아소라는 현재 연합은 제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준세나 하면서 그것도 지금 그 방위비를 준세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재정적 그 부담이 250
오프로나 DGB보다 일본에 빚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많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러나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준세하겠다고 하여서 예. 기시다가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준세는 일단 하지만 그러나 헌법 개정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면 예.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쪽의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일본만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의 뭐 섬 지역에 최근에 이 미군 기지들이 많이 또 설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예.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일본 안에 전쟁 준비를 하겠다. 그것을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2천도까지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장 소르치 세팅 더 티아타라고 극장이라고 한다고요? 예. 세팅 더 티아타라고 하면서 그렇게 8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한 군사 시설이나 모든 정보 수집 시설이나 그러한 소르치를 일본하고 필리핀 그리고 주변 나라에 지금부터 다 할 것이다. 예. 라고 1월 9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준비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예. 지금 이제 이쪽 아시아 쪽에도 하겠다 이런 하겠다. 얘기네요.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예. 예. 필리핀도 중국하고 이게 남중국해서 이게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4년부터 미군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네네네. 침공할 것을 우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우크라이나에게 쭉 이야기한 것은 러시아는 그냥 단실은 크림반도를 예. 합병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얻기 위해서 예. 반드시 침공해 온다라고 우크라이나 특히 제렌스키 예. 새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무렵에 제렌스키 대통령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예. 제렌스키도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예고된 전쟁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막는다라기보다 예.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일본을 비롯한 이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런 이것도 이야기죠. 거의 예고돼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예. 이거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27년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예. 거기에 맞춰서 통일을 한다. 대만을. 그런 이야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예. 그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그런 얘기는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무슨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100주년을 딱 맞아가지고서 그때 맞춰가지고서 대만을 합병을 합니까?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그건 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일본이나 필리핀 그리고 그 주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아까 사진이 나왔지만 예. 그래서 요코하마에 280명의 예.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이 결정됐고요. 지금 저 사진은 그 요코하마의 기지에 그
그 280명이 그 네네. 주둔을 한다고 그랬죠. 네네. 미군이. 예, 그리고 저 새롭게 지금 예. 만들어지고 예, 있거든요. 각종 장비들이 지금 운수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새로운 기지예요. 예. 예, 이게 며칠 전이거든요. 음. 며칠 전에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예. 요코하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 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진짜 전쟁 준비하고 있네. 저도 아까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네네. 당일날 알았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주민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일본도 음. 일본 기시다도 웃기는 네.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일본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미국하고의 약속을 실행에 예. 옮기고 있어요. 국회로 지금 얻는 상황이니까 23일부터 일본 국회 시작되는데 예. 그때 야단들이 엄청나게 죽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이에 바이든도 만나고 바이든에게 다 설명하고 예. 우리 그 미일 동맹은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 강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키시다가 완전히 아베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 기시다는 절대 평화주의자다, 이 비둘기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아베나 별 다를 게 없네요.